회장님의 차를 정비하던 중 조수석 밑에서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을 발견했고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지금의 제 얼굴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으며 그때 정비소 문이 열리며 들어온 회장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굳어버린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 사진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2세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골 손님 한 분의 권유로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되었고요. 여러분이라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공업단지 골목에는 엔진 소리와 망치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고 저는 작업복을 입은 채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둘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20대 후반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조금 어린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서로 농담을 던지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비소 안은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환경이 저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부족한 것도 없이 그저 묵묵히 일하며 버텨온 인생이었죠.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기술 하나 배워 살아남겠다는 생각으로 정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손에 기름을 묻히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 크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막 먹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가 멈추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주름 하나 없는 고급 정장,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차 키를 건네받았습니다. 차를 리프트 위에 올리고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하부를 살펴봤지만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차량답게 내부는 깨끗했고 작은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숙여 바닥 매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이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천에 쌓여 눈을 감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작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 눈썹, 코의 모양, 입술의 선,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위로 기름이 묻어번졌지만 저는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25년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태어났다고 알고 있는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다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숨기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제 물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돌려주시죠. 저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이상하게도 쉽게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인지, 왜 내 얼굴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저랑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진에는 제 인생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그 사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을 아무리 씻어내도 그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비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정비소 문을 닫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겨우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진은 무엇이고 왜 회장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아기가 저와 똑같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이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췄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그랬어. 짧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은 제 표정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진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복잡해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겼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제 얼굴로 겹쳐졌습니다.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원에 대한 기록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옛 신문 기사, 블로그 글, 오래된 카페 글까지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원은 단순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소문이 돌았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불법 입양, 기록 조작,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후원자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정비소에 왔던 그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병원, 그리고 회장.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오기 전에 혼자 조용히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내 출생 정상적인 게 맞았나?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태어났고 그냥 자랐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도중에도 계속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점심 무렵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형은 예전에 구청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혹시 오래된 병원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 제가 묻자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뭐, 완전히 자세한 건 아니어도 대충은 확인해 볼 수 있지. 저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거긴 왜? 형이 물었지만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이 지났을까? 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야, 태식아. 너 그 병원 왜 물어본 거야?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뭐 나와? 제가 묻자 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기록이 이상하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출생 기록이 일부 비어 있어. 형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시기 자료가 통째로 빠져 있거나 일부만 남아 있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한 명 기록이 아예 사라져 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라졌다고? 그래, 이름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그냥 빈칸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야,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답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의심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확신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볼트를 조이다가도 엔진 소리를 듣다가도 머릿속은 온통 그 병원과 사라진 기록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직원들에게 잠시 맡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병원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지만 일부 낡은 건물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 병원이 있었던 자리에는 작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뀌었고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서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처를 서성이다가 오래된 슈퍼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이 바랜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안에는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정을 아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여기 예전에 병원 있었던 거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산부인과 말하는 거지.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거기 말 많았던 데야. 그녀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들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꿔치기요? 그래, 돈 있는 집 애랑 없는 집에 바꿔치기 했다느니 입양을 이상하게 처리했다느니 그런 얘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떠돌던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어렵게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병원 뒤에 큰 사람이 있었던 건 맞아. 저는 바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로 회장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까이 할 일이 없을 것 같던 공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곧바로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의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제가 말하자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 잠깐만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이 바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태식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회장님을 찾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사진 때문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모든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비서의 눈빛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 하나로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얹은 채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아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망설임, 그리고 숨기려는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다고 하셨죠?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였지만 확인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수석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랑 닮지 않았습니까?
비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닮았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네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제 얼굴이 저 사진에 있는 겁니까? 비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 사람 같았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회장님 가족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회장님 가족과 관련된 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기록상 존재가 불분명한 아이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다른 아이가 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의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이미 제가 다른 경로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직접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출생에 대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비서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자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만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비서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인정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비서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사고, 사라진 기록, 그리고 회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과거를 처음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대하던 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이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비서의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비소 문을 열기도 전에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고 단정한 목소리로 회장님이 오늘 저녁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답이 오늘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일 수도 있다는 불안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녁에 있을 만남 생각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후가 되자 일을 마무리하고 정비소를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차에 올라 회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은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방향만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는 다르게 경비원이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심장이 점점 더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조용한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실 문 앞까지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야경,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회장. 그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더 지쳐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온 겁니까? 그의 말은 짧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저랑 똑같이 생겼는지도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이 깨지기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김태식이라고 했죠. 네. 제가 답했습니다. 나이가 42.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부모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기억은 납니까? 거의 없습니다. 회장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많은 것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모든 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기록에서, 존재에서, 모든 것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입니까?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답을 듣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 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것도요. 회장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 정비소에서 보였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변화가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회장이 아니라 과거를 숨겨온 한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도시 소음도 제 심장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숨만 거칠게 나왔습니다. 왜? 겨우 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회장은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였고 그 안에는 제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손자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 다른 한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둘 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크게 다쳤고 한 아이는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보호자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은 바뀌었고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최선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모가 왜 없는지도 모르고, 왜 기억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게 선택이었다고요? 제 안에서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적 없습니다. 설명 들은 적도 없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뭐였습니까?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할 수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의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설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만들어준 인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 회장실을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발걸음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알고 있던 제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의 얼굴과 겹쳐지면서 저는 더 이상 김태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그 감각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손끝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들은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의 아이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저는 중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반쯤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기계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언제나 저에게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뭘 했던 거지? 그동안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 손을 베고 욕먹고 밤새도록 엔진을 뜯어보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준 길을 그냥 걸어온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요.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 대해 몰랐던 게 있는 것 같아.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병원, 회장,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까지. 중간중간 말이 막히기도 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비소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다 뭐였는지 모르겠어. 그냥 누가 버린 삶을 대신 살아온 것 같아. 아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당신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멈췄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게 어떤 답이든 당신이 직접 듣고 결정해야 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제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하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정했습니다. 다시 회장을 만나겠다고. 이번에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묻겠다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김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되찾기 위해서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비서에게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뵙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망칠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회장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다 못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듣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저를 지웠습니까? 왜 제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우는 거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치워진 겁니다. 그 표현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기록에서, 이름에서,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인생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기준으로 앞으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아니고 당신이 버린 아이도 아닙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냥 김태식입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불러왔던 이름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왔고 그 이름으로 끝까지 살 겁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사십시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방을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저는 처음으로 제 발걸음을 의식했습니다. 나는,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같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진이 저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김태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